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이 됐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물 쪽 매도 움직임에 더 큰 신경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1905포인트 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은 0.2%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장중에는 530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하락 전환이 됐고 현재는 5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낙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인데요. 2원 30전 내리면서 1120원 70전에 현재 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초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2%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LG전자와 LG이노텍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약간씩 엇갈리는 모습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IT 업종 쪽으로는 혼조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한 30% 가까이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스피드 종목 상담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 좀 내려주십시오. 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은 좀 상승 탄력을 둔화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지만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5일선에서 맹맹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일선은 1910포인트로 5일선을 하회하면서 5일선 돌파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을 하면서 하방적 지수성은 높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따라가지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기계 업종이 약세 전환한 점도 좀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개정치 실적을 또 내놨었고 IT 업종에서는 LG전자가 또 실적을 내놨었는데 LG전자의 실적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으로는 2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가까운 적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2천억 원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동안 과도했던 우려감이 좀 해소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반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1조를 조금 상회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9월 저점 이후 약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추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익 모멘텀 하향 조정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확인하고 이후 저점을 다지는 국면이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4,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평가 메리트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전반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장중에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었고 530선까지 올라간 이후에 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 둘 발표가 되면서 하향 곡선으로 곡선 방향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25포인트 그리고 530포인트 수준이 중기적으로 좀 저항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09년 하반기에도 530포인트 선은 좀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했다는 가격 메리트와 함께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기업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520포인트를 넘어서서부터는 지금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음봉 패턴이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물 출회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530포인트 수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업종이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에도 상당히 어렵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주도주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유동성 기대감의 가장 근본이었던 양쪽안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선의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5일선에서는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로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우리 증시 역시 좀 약세장을 걷다가 또 강세장으로 이어졌다가 정말, 어느 갈피를 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한데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흐름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거의 비슷하다. 또 아시아 시장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 어제 봤을 때 정체된 모습이었죠.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모두 그 FOMC 회의 내용에 대한 전망하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 흐름 어제 지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가 기대했었던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방산업이 부진했고 이것 제외한 수치가 오히려 호전됐었다는 점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월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절대 수치는 긍정적이었는데 세부 내용에서 비국방 산업이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민간 산업이 좀 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택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영향은 또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그나마 시장을 살렸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가 지난 시장 반전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오히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반전을 시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반전의 계기가 돼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나마 뭐 삼성전자 정도 시세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실적 시전 후반부로 들어섰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어섰죠. 서프라이즈가 많아서 시장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경제 지표 부진한 모습이 종종 나왔는데 시장에 큰 충격 없이 넘어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발표한 기업도 많죠. 하이닉스나 현대제철이나 LS산전이나 NHN이나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오전에 발표를 했고 뭐 방금 전에 LG이노텍이나 현대차, LG전자, 만도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있죠. 삼성물산이나 신한지주, SKC, CJ제당 같은 기업이 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에 있는데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다지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기업 실적 발표는 시장의 추가적인 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 다음에 시장이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정체되거나 뭐 크게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만두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거의 6%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부진하죠. 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시장이 답보 상태에 있는 요인 중에서는 11월 이벤트가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발표되는 실적이 그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키울 만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좀 본다면 포스코에 이어서 오늘 현대제철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좀 부진한 흐름으로 또 덩달아서 포스코까지도 내리고 있죠. 모멘텀 업계 3분기가 실적 저점 형성하고 있다는 점, 철강 업종은 그 정도가 좀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업종에서도 이러한 저점 형성의 모습은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네. 하이닉스가 실적은 예상치 부합했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실적 내용을 보면 환차익 비중이 좀 크다는 점이 약간 실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장중 반등 정도 하고 또 약세 전환하기도 하고 또 강보합 전환하기도 하고 지금은 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4분기 전망 좋게 나온 상황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 예상치 부합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보다 이익 회복이 좀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재고 조정이나 LG전자 스마트폰 부진이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LG전자도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 정도의 부진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아예 적자 전환을 했죠. 영업 적자가 1,800억인데 휴대폰 적자 폭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스마트폰이 얼마나 부진하고 또 LG이노텍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느 기업 하나가 확실하게 탄력을 만약에 보여주면은요. 그 속한 업종의 순환매를 형성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데 그러한 모습도 나오지가 않고 있죠. 네네.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는 기업들이 예상만큼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있고 예상 정도 나와서는 주가가 크게 탄력을 얻기가 힘들겠죠. 3분기 이제 실적 시즌 후반부로 들어서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3분기에 실적이 피크를 형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덜합니다. 뭐 실적 안 좋게 나와도 별로 내리지도 않고 뭐 그다지 충격은 없어 보이는데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시장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뭐 그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까지 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업황세가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뭐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그런 업황장도 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응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너무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시장의 분석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기업들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세부 항목별로 투자자들이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하실 계획이 있거나 보유하시고 있는 경우는 전체 실적보다도 좀 더 자세히 항목별로 실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오늘 주가 흐름을 볼 때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동안의 상승폭으로 인해서 주가 탄력이 없고 실적이 부진해도 거꾸로 뭐 주가 오름세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모습인데 네. 이미 이 3분기 실적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접근 전략이 향후 실적 전망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실적 전망에 따라서 이제 향후 주가 흐름하고 주가 차별화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구분보다는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에 의한 선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또 향후에 11월 지나면서 영업 환경이 약간 좀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세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수 상승폭 여력이 별로 크지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업종 내 동반 상승이나 순환매 크게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업종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택의 폭을 좀 좁힐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의 그 향후 성장 가능성이 한번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제철을 예로 들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의 3%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뭐 이번이 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내년이 가장 기대된다 하면은 철강업종 쪽에서 현대제철을 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고로설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가 약간 좀 부진하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보유를 하자 하는 종목이 현대제철인데요. 지금 펀드멘탈 쪽에서 접근할 때는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추세선을 모두 다 깨고 내려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뭐 분석이 좀 불가능하고요. 지금 네. 주봉상으로 보면 오늘이 거의 20주 평균선에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저가에서 한 번 정도 매수를 한 다음에
분할로 하신다면은 조금 더 낮춰 잡아서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한번 기다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좀 오늘 당장 좀 내렸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차후 그런 흐름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인데요.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다시 순매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200~300억 가량, 300억, 40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현재로서는 93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관망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일과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제 그동안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연고점을 갱신하는 갱신하는 그 지수의 이런 이유 자체가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실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시장 지수에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는 점이 현 상황에서 조금 주춤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의 유동성 공급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분위기 관망이 확실히 분위기가 서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전일에 이제 발표를 했죠. 연준이가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일도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글로벌 각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현재까지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글로벌 유동성은 돌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유동성 장세,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러한 이제 이벤트에 앞서서 이제 조금 불안한 흐름을 조금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이제 겪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그 수급 그리고 기관들 수급을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관들은 이제 그 투신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불안하니만큼 펀드의 환매 요청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금공제 쪽에서도 300억 이상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제 그 보유 종목 내에서의 이익 실현 뭐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달 11월 2일과 이제 그 2일에 미국의 선거 그리고 4일에 있을 연준이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발표가 날 때까지는 우리 시장은 당분간은 좀 횡보 내지는 조금 주춤거리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증시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몰려있어서 이 투자자들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좀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을 한번 잘 노려봐야 될 텐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LG 노텍 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 뭐 이런 쪽이 이제 발표를 했죠.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과 이제 기관들 흐름 뭐 이렇게 좀 양분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이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지금 지수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업이냐 다운이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라든가
현재의 동향을 갖다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장세를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 뭐 전기전자, 뭐 이런 쪽이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좀 몰려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 그라운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한 3일 정도까지의 그 이 순매수한 기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운수 장비죠. 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등을 강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공업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좀 업종 자체는 이 운수 장비와 중공업 그리고 이 화학 업종 뭐 이런 쪽에 외국인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공업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으로 집중 매수하는 그러한 이제 수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은 이제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핵심 매수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갖다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 핵심 대장주 쪽에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대장주 성격의 이러한 종목이 꺾이게 되면 지수도 좀 불안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일부 업종에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업황 자체가 4분기까지 이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업종에서 좀 주도하는 업종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키워드를 어느 곳에 맞춰두고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까지는 이제 연준이의 그 양적 완화 규모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턱대고 지금 상황에서 이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종합지수가 추가적으로 빠진다 이후에 그다음에 이벤트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그 연준위에서 이제 그 11월 4일 날 그러한 이벤트가 발표가 된 이후로는 증시가 좀 다소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현물 쪽에서 계속 매수의 기조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매도가 안 나오면서 관망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생 쪽에서 선물 옵션을 이용한 투기적인 하나의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 이러면 종합지수가 소폭의 추가적인 뭐 1900선 다시 하락을 하는 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조는 여전히 현물의 외국인 수급 기조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 V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외국인들이 지금 그 오늘까지 11일 연속 순매수에 이제 그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11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변변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관들의 순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수익을 갖다가 챙기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수익률은 이제 후반부에 적극적으로 돌출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먼저 실적 부분과 업황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제품 가격 전가가 상당히 빠른 업종이 화학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빠르게 제품 가격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우호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충분한 업종이 화학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사의 이번 그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로 해서 각각 0.1%와 5.9%가 감소한 실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정보전자 소재 부문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23%의 감소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업황까지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회사의 이 입장이고요. 이것과 동시에 이제 이 당사에서 고수익 제품의 그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중에 이제 종합지수가 6포인트, 7포인트가 빠지면서 조금 다소 윗꼬리를 달면서 주춤했던 그러한 모습이 다시 오후 들어서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34만 5천 원에서 35만 원까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충분히 밑꼬리를 달면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 증권사 3개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시장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4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33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좀 급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왔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LG화학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스닥의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는 068270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마크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은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출시와 또한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수급을 불러들이면서 오늘 노무라증권에서 100만 주가 넘는 그런 순 매수를 보여줌에 따라서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오늘 시초가 갭 상승을 하면서 현재 25,000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시초가는 23,750원을 기록했지만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바로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유효한 그런 패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가격대를 월봉상 보신다면 훌쩍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구간인데요. 24,500원 전후라면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단기 목표치로 26,500원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갭 상승에서 크게 올랐다면은 오늘 시초가를 깨지 않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오늘 거래량을 잔뜩 싣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시초가 부분인 23,750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소 올라와 있지만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매 최희승 대리, 홍희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하락 전환이 됐고,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 네.
여의치는 않네요. 네, 뭐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선물 시장이 좀 현물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뭐 생각보다는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 좀 잦아지는 분위기로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동안에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했었고 또 9월 이제 선물 만기 이후에 약 한 18,000계약 가까이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또 다른 이제 변동성의 역할을 좀 해준다면은 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확대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동반 매도에 가담하면서 시장은 소폭 하락한 약 3포인트 정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에 대해서 좀 안착하려는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11월 2일 날 중간 선거 이후에 FOMC라던가 이제 뭐 중앙은행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기조 연설들이 있을 예정인데 예상보다 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뭐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계속 이 시장 흐름은 좀 이어가겠지만은 예상치보다 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오면 그동안에 올랐던 이 기대치가 좀 무너지면서 좀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1900 이상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일부 좀 해 놓으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900 안착 이후에 11월 초에 이제 미국의 정책 흐름을 한번 살펴보신 이후에 재차 한번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의진 전문가의 시장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그 현금 비중을 그 오늘 내에 한 30% 정도로 확보를 해두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저께 미국장에서도 보셨겠지만은 FOMC 회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 강하지만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실망이 있다면 또 급락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너무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위험 관리에 좀 힘쓸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도 지금 순매수가 아닌 그러니까 소폭의 순매도지만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그런 이제 회의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좀 지나고 나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일단 현금안에 좀 현금 확보를 해두시고요. 일단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간다면 현금 어느 정도 주시고 갈까요? 일단은 현금을 제가 한 30%에서 40% 정도 좀 여유 있게 두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저희가 어제 오늘 꼭 상담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드렸는데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8526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롯데손해보험 7,7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나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100% 비중 상당히 많죠.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보험주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나오고 있어요. 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지난 이제 9월이었죠. 9월에 이제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면서 이런 실망 매물들이 좀 기간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뭐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뚜렷한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100% 비중으로 지금 7,790원에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일단 비중을 먼저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 금리 인상 폭은 지난번처럼 0.25% 정도 내외에서 소폭 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단기적인 재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9월달에 이제 올라왔다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긍정적인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롯데손해보험 일봉 한번 보시고 계시는데 9월에 이제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 약 6,000원대 후반에서 이제 8,000원까지 이제 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 30% 정도 지금 상승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이런 기간 조정 금리 인상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제 실망 매물과 이제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런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에 좀 회복되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 따라서 정고점 부근 8,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좀 비중을 반 정도는 최소한 줄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더라면은 이제 매수가까지 일단 올라올 때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20%, 30%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일단은 뭐 나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네.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런 상승폭에 대해서 최근에 뭐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급반등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 일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비중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좀 줄이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다음 종목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홍희준 전문가와 함께 송원산업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네,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죠. 예, 수익을 아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같은 경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산화 방지제 이제 생산 업체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점유율이 상당한 그런 업체인데요. 이제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동안 이제 환율 하락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 증가와 함께 뭐 이렇다 할 공시는 없는 상황에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 안착을 해서 지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돼서 마감을 한다면은 내일도 이제 갭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주가를 보시고 12,000원의 매도가로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12,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고 나서요. 네. 12,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고 12,00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일단은 그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흐름을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눈이 돌리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원산업 저희가 살펴봤고요. 락앤락에 대해서 두 분이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락앤락 한 분께서는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또 한 분은 3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나란히 비중은 20%씩 매수를 하셨는데 이 락앤락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은 이제 뭐 중국의 소비 성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주목받았던 그런 종목이고, 네. 지금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 차트 흐름 보시면은 락앤락의 일봉의 모습인데, 8월 달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소폭 반등의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 흐름을 보였었는데 61선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61선 깨지면은 사실 좀 위험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37,000원과 38,000원에 지금 매수를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61선 오늘 종가상으로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반등 내지는 이제 손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단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계속 매출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근데 기술적으로 10월 19일 날 4만 원권의 이제 고점 형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 오늘 같은 경우에 동반 매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수급적으로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61선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61선이면은 대략 36,200원 정도 종가상으로 61선 깨면 손절하시기 바라겠고 만약 61선에서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까지는 좀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네. 수급적으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에서 다시 한번 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네. 21선 약 37,6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내지는 3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61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21선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물량 정리하고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락앤락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웅진케미칼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올려주신 분이 3201님이신데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웅진케미칼 신고가 갱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웅진케미칼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신고가를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한 1,5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폴리에스테르 그 섬유 관련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처리 필터 관련해서 매출이 또 증가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제 섬유 부분 최근에 이제 면화값이 급등을 하면 뭐 스판덱스라든지 폴리에스테르 관련해서 그 대체재에 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동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보실 때는 그 큰 틀에서 이제 그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전저점이죠. 전저점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후에
그 1,200원 구간에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 지금 지지가 있고 나서 어저께 강한 흐름으로 지난 그 1,350원의 전고점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실리면서 지금 돌파가 일어났고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1,400원 돌파가 아니라 한 1,5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그 손절 가격은 1,3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부산산업입니다. 최희승 대리와 함께 살펴볼 텐데 부산산업 예전에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죠. 최희승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매수가가 21,2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산 소재 이제 레미콘 회사로 네. 이제 뭐 하반기 때 이제 4대강 산업 관련해서 이제 매출 성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차트를 바로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봉의 흐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기존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게 그 갭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지지 구간이 좀 무너지면서 지금 61선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일단 보유하시고 이탈할 경우에 손절하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1선 지지 나올 때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한 10% 비중 더 늘리셔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적자에서 좀 벗어나서 매출액이 뭐 크게 개선되진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좀 매출액이 지금 한 180억에서 약 190억 사이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년과 크게 뭐 달라지진 않는 그런 모습 보일 텐데 네.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61선 중기적인 이제 추세 하락이 좀 꺾이지 않는 이상 61선 지지받으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매수 가능하다. 네. 하지만 61선 이탈하게 되면은 나머지 10% 물량도 일단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산업 살펴봤고요. 홍희진 전문가님. 3201님, 그 웅진케미칼 상담을 네. 해드렸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네,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연희정보통신입니다. 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가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의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이제 LED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성장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급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전기전자 부품주들에 대해서 코스닥 쪽에서 좀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한 흐름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 한번 보실 텐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이렇다 할 흐름이 없이 지난번에 상승을 한번 한 후에 좀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흐름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 손절가로 만약에 제시를 해드린다면 21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아직까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뭐 거래량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21선마저 이탈이 된다면은 주가의 힘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해석을 하시고요. 21선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는요. 비중이 크신 만큼 일단은 동사에 대해서 좀 큰 비중으로 갖고 가시기보다는 일단 좀 적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NF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1,150원입니다.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목표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말씀해달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625님께서 보내주신 LNF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이제 전자 부품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신화인터텍, DMS 그리고 LMS 뭐 이런 종목들,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출발이 약간 늦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또 지금 차트를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61선 부근에서 지금 경직을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오늘 소폭 증가하면서 지금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전에 제가 뭐 살펴봤던 종목들 뭐 신화인터텍이나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이 뜨면서 상승할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1,150
2,250원이면은 뭐 지금 약간 손실, 뭐 지금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인데 네네. 지금 일단 내일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조금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양봉이 뜬다 그러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 32,300원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좀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32,3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내일 양봉이 만약에 32,500원을 이상 상승 이탈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약 35,000원권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 32,500원, 2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분 문자를 꼭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5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머리가 아파서 쓰러지시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삼성 SDI를 매수하셨는데 가격이 좀 높습니다. 17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게 평균가인데 조금 더 사서 평균가를 내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해서 지금 그 거래량이 늘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렇다 실적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당장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한 15만 4천 원 정도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추가 매수하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또 이제 하락도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또 시장이 불안합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아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적이 좋아도 이제 하루 호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최근의 시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만 4천 원 정도의 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살펴볼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승 대리와 함께 관심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관심 종목을 따로 준비하시지 않았고요.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테크윈 그리고 넥센타이어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수익이 모두 있거든요. 지금.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공포를 매수해라. 네. 그때 당시에 뭐 모든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경제방송에서 이제 추천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인데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 종목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던 이 부분에서 이날 이제 목요일날 방송할 때 네. 종가상으로 11만 원 깨지 않으면 뭐 매수가 11만 원 그리고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한 이후에 지금 다시 박스권 흐름 내로 지금 진입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200일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13만 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 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삼성테크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테크윈은 매수 가격 10만 3천 원에 목표가 12만 원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뭐 한 5,5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수익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고점 부분 12만 원까지 단번에 지금 상승하기는 좀 수급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지만 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 순매수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일단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센타이어 가장 뭐 매출 성장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 중국의 이제 제2공장 설비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연 매출 성장률이 약 20%씩 5년 이상 좀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네. 지금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레벨업 이후에 지금 하방 경직 보인 이후에 2차 레벨업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가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만 원까지 좀 상승하는 단기적으로 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후에 장대 음봉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 따라서 지금 매수하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지지 받을 때 한번 매수 진입해보라고 오히려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정말 빨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홍의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관심 종목 도 그렇고요. 네.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도 많이 다뤘던 종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지금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들이 상당히 높으신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이제 보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시장 예상보다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상당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은 하락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플러스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원부터 이제 8만 원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일부는 좀 편입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박스권 하단 부근이죠. 금일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나서 좀 강력한 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근 8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한번 해보자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 갖고 나왔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매수가를 뭐 72,000선으로 지지를 해주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후반부를 맞이했습니다. 1905를 코스피가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2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원 60전 현재 하락하면서 1124원 3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어떻게 장이 마감되는지 종합적인 분석을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